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한 주 마무리하는 금요일 새벽에 또 좋은 소식이 들려왔지요. Bad is good이라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 데이터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많이 줄여나갔고요.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등장했죠. 오늘 그 논리로 인해서 뉴욕 증시가 말 그대로 폭등을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시장에 많은 투자자들은 연준에게 이런 얘기를 했었죠. 많은 지표가 좋지 않으니 이제는 제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자고요. 하지만 연준에서는 그에 대한 답은 명확하게 인플레가 꺾이는 걸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며 도돌이표였습니다. 그런데 이 인플레 데이터가 살짝 꺾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한껏 올라가게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그 소식들 같이 점검해 보죠. 11월에 가장 중요한 데이터라고 많이들 이야기했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됐습니다. 어제 CPI가 나오기 바로 직전에요. 고드만삭스에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기관의 평균 예측치 8% 정도보다 더 높게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정말 높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조금 했던 겁니다. 그리고 JP모건에서는 CPI 발표 이전에 여러 시나리오를 내놨었는데요. 8% 이상이 나올 경우 이렇게 지수가 밀릴 것이고 8% 이하로 나뉠 경우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데이터는 이 선에 부합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7.7%로 나왔는데요. S&P 500의 상승을 JP모건이 예상한 것보다는 훨씬 더 높게 시장은 보여줬습니다. 그 내용들 지금부터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CPI 데이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 8% 수준보다 훨씬 낮은 7.7로 발표가 됐습니다. 바로 지난달에 발표된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9월 데이터 8.2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이 나온 거죠. 어찌됐건 8% 이하 시장은 예상치 못한 숫자에 굉장히 격하게 반응을 보인 오늘입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봐도요. CPI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에너지와 주거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특히 주거비 같은 경우는 전달 대비 상승률로 봤을 때는 올해 가장 큰 폭으로 증가를 기록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CPI가 내려갔다라는 것에서 시장은 나름 의미 있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올라오면 잘 내려가지 않는다는 이 의료 서비스 물가도 지난달 상승보다 훨씬 내려간 수치로 발표가 됐고요. 새 차와 중고차 가격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어찌됐건 물가가 에너지와 주거를 제외하고는 잡히고 있다라는 것에 시장은 포인트를 찍었고요. 주거 쪽도 상당히 많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의 주택 경기가 꺾이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요. 케이스 실러 지수가 내려갑니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주거비가 올랐다라는 것에서 오히려 주거 데이터가 실물 반영을 못하고 있다라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주거 데이터가 실물 반영을 하기 시작한다면 CPI는 더 빠른 속도로 꺾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찌됐건 이 맥락 속에 오늘을 기점으로 물가가 잡힐 거야 이런 기대가 형성된 겁니다. 그 덕분에 뉴욕장이 올라섰고요. CPI 발표되고 나서 각 달마다 S&P 500의 상승률을 한번 체크를 해왔었는데요. 오늘이 가장 격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S&P 500 5.54%나 말 그대로 폭등을 기록했죠. 일단 지난달에 데이터 발표할 때 전해드렸던 내용이 세 달 간격으로 보면 인플레가 조금 낮아지고 있습니다라는 거였는데요. 오늘 확 꺾이는 흐름이 나타난 거죠. 자, S&P 500이 이렇게 5% 이상 뛰었던 게 그렇게 많지는 않죠. 우리도 막 보면서 환호할 정도니까요. 2000년 이후 5% 이상 상승을 기록한 것은 17번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나름의 추세를 되돌릴 때 움직임이었다고 하죠. 자, 그럼 오늘부터 좀 추세가 더 가파르게 바뀔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게 바로 CPI에 대한 반응들이고요. 거기다가 연준 인사들도 조금 도와주는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그들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금리 인상폭을 조절할 것이다, 속도를 조절할 것이다 이런 류의 내용이 같이 나왔습니다. 다만 여전히 의심을 조금 남겨놓은 것은 아직 갈 길은 남았다, 멈추는 것은 아니다.
50bp 인상도 충분히 많다. 이런 류의 뉘앙스도 같이 남겨놨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해석이 조금 분분한 상황입니다. 어찌됐건 매파적 성향을 띤 이 패드릭 파커, 이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마저도 조금의 비둘기파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시장은 꽤나 환호하는 모습이었죠. 자, 그러면서 12월에 대한 긴축 확률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50bp 인상 확률이 56에서 대략 85%까지 올라갔고요. 75bp 인상 확률은 뚝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CPI 데이터가 발표되고 나서요. 연준의 금리 인상 경로도 꽤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시나리오는 12월에 50bp, 2월에 25bp, 그리고 3월에 25bp 올리고 나서 멈춘다라는 거죠. 그리고 11월부터는 내년도에 다시 금리 인하로 접어들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될지는 모르겠으나 시장에선 어찌됐건 이것을 반영하는 모습이었고요. 국채금리도 드라마틱했습니다. 1년물부터 10년물, 20년물, 30년물까지 쭉 체크를 한 건데요. 국채금리의 하락이 상당히 큰 폭으로 진행이 됐고요. 달러 인덱스도 2% 이상 떨어지면서 108 아래로 내려가는 움직,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외환시장에도 당연히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겠죠. 자, 이렇게 드라마틱한 흐름 속에 결국 뉴욕 증시는 크게 올라갔고요. 시장에서는 선순환고리가 재현되는 게 아니냐라고 다시 기대합니다. 한동안 보여드렸던 것은 이 물가와 통화정책 경기의 선순환이 이제는 악순환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물가가 부담이 되고 그것을 잡기 위한 긴축을 하고 그러다 경기가 무너진다라는 거였는데요. 이 부분이 다시 선순환으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물가가 어느 정도 정점을 통과해서 긴축 속도가 조절이 되고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도 진정이 될 것인가. 이 선순환의 기대로 시장은 이어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흐름을 보실까요? 3대 지수 모두 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올랐죠. 다우는 3.7, 나스닥은 무려 7% 이상의 폭등을 기록했습니다. S&P 500도 5.54%. 자, 분명 오늘 방송이 나가고 어떤 시청자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겠죠. 설레발이다, 또 난리다, 왜 저러냐. 그런 댓글이 달릴 거라는 걸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올랐을 때 한 번쯤 설레발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자, 나스닥의 7% 상승의 힘은 결국 CPI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 대다수 종목이 쇼커버가 포착이 됐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달러가 내려갔고 국채금리가 떨어지면서 기술주 중심의 폭등이 나타났다는 것도 모처럼 보는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미묘하게 이 공화당과 민주당 이번 선거 결과 완벽히 나온 것은 아니지만 전체 지금까지 나온 것을 봐도 공화당이 생각보다 선전하지 못했다. 민주당의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야박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건 아니네라는 게 형성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관련한 수혜주들은 오늘도 더 잘 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도 마음 한켠에 두고 계속 체크해 나가야겠죠. 선거 결과는 12월 6일 조지아 결선 투표까지 계속 빅 이벤트로 남아 있을 겁니다. 이 말인즉슨 그날 이전까지는 오늘의 힘을 좀 더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뉴욕장에 한해서는요.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게 되겠죠. 자, 종목별로도 한번 세세히 들어가 볼까요? 오랜만에 보지 않습니까? 쨍한 초록이요. 역사적인 급등이라고들 표현을 합니다. 대부분 쇼커버가 들어왔고요. 주가 급락의 순환을 보였었던 빅테크마저도 역사적인 급등세를 시현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과 쿠팡이 폭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태양광과 쿠팡의 동일한 공통점이라고 보신다면 실적에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실적이 잘 나오는 업체들 흐름이 더 좋았다라는 게 되겠고요. 낙폭과대 빅테크도 전반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종목으로 좀 더 세세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쪽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0% 이상 뛰었습니다. 엔비디아 14%, AMD, 마이크론, 인텔 너나 할 것 없이 전 섹터가 강했습니다. 자, 그리고 빅테크 보시면 아마존 12%, 애플이 8% 폭등을 토해냈고요. 알파벳과 메타는 10%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자, 태양광 쪽이 유달리 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제도 태양광은 좋았었고요. 미국 태양광주는 계속 질주를 보이고 있는 요 며칠입니다.
있습니다. 썬런이 27%, 썬노바 19%, 썬바와 레네솔라, 인페이즈까지 전원 급등입니다. 작은 종목들의 탄력이 훨씬 좋긴 했습니다만 이들은 계속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그리고 실적 가이던스도 좋고요. 여기다가 민주당이 그래도 선전했다라는 것이 힘이 돼주면서 더 큰 주가 탄력을 나타내고 있죠. 어찌됐건 물가가 조금 잡히면서 소비 여력이 생겨난다면 소비가 많이 늘어나지 않겠어라는 기대감 형성이 됐고요.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주가 급등이었습니다. 쿠팡은 좋은 실적과 함께 22%. 이러다 보니까 최근 시장에서 쿠팡 관련주 많이 거론이 되잖아요. 꼭 국내에서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파페치, 이베이, 카바나 등의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 업체들이 꽤나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도 소비재를 봐야 되나? 아니, 오늘은 다 봐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넘겨보죠. 시장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네요. 1932년도부터 18개월 저점은 언제나 10월에 가장 많이 형성이 됐다. 그러니까 10월이 저점이었다. 11월부터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런 얘기까지 등장을 합니다. 이쯤 되면 조금 불안하지 않습니까? 왜들 이렇게까지 환호하는 거지? 과연 우리 장이 이만큼을 받아줄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도 살짝 남겨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뉴욕장에서 대다수 종목이 쇼커버가 들어왔습니다. 지수가 강하게 올라가면서 흔히 말하는 숏에 베팅한 이들은 상당히 손실 구간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겠죠. 뉴욕장은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 잔고가 많이 쌓여있는 종목들이 쇼커버가 들어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공매도 잔고가 많은 종목들을 빠르게 찾아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공매도 잔고 상위 종목들 다 정리는 못했고요. 일단 최상단의 종목들만 넣어봤습니다. 롯데관광개발, 파라다이스, LG 이노텍도 들어가 있고요. 인선 ENT, CS윈드, 알테오젠, GKL, 오스코텍, 펄어비스 등등 포착이 돼 있습니다. 일부 종목들은 이미 쇼커버로 인한 상승을 기록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좋은 종목이 쇼커버까지 들어온다면 더 강한 상승을 나타낼 수 있겠다. 이 정도 체크하시면서 내 종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생각나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인가? 방향을 정했다면 속도는 어느 정도일까? 그럼 연준은 이걸 어떻게 반영을 해줄까? 12월 FOMC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조지아주 결선 투표 불확실성 아직 남아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염두에 둬야 되는지, 단기 랠리일까? 아니면 정말 시작이 될까라는 거 궁금하고요. 그리고 오늘 장에서 반도체, 전기차, 태양광 이런 대형 섹터를 봐야 되는 건지, 돈이 마구 도는데 네옴시티나 애플페이 이런 테마를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이 부분도 질문을 좀 나눠볼 거고요. 미국에서 성장주가 다 강했으니 네카오도 더 힘을 낼 수 있을지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쇼커버 기대주는 무엇인지, 지금 사도 되는 종목은 무엇인지, 질문 투자뉴스 7이라 7개 골라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 진만쌤을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지노주도 살펴봐야 될 텐데 그 전에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물가가 많이 내려올 거야, 아직 많이 높아, 어느 쪽에 베팅을 할 건가는 투자자 선택이겠죠. 언제나 컵에 반 정도 있는 물을 보면서 반이나 남았네 혹은 반밖에 안 남았네. 사람들의 평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한 정답은 결국 시장이 답변을 해줄 거기 때문에 웃더라도 우리는 조금 차분하게 웃어야 될 것 같고요. 미국장의 나스닥이 6%, 7% 폭등을 보였습니다만 이게 코스피 코스닥이 그만큼 오른다라는 뜻은 아니겠죠. 최근에는 미장보다 우리 장이 좀 더 견조했었기 때문에, 또 미장이 좋은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금이 이동될 수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면서 지나친 흥분은 금물, 하지만 오를 때는 조금 웃어가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섹터로 갑니다. 카지노. 어제 실적들을 내놨어요. 장 마감 후에 나온 업체들도 있고요. 파라다이스 700% 영업이익 증가, GKL은 10분기 만에 흑자 전환이고요. 강원랜드도 400% 정도 영업이익 증가. 당연한 얘기겠죠. 코로나 시기 기저효과라는 게 있을 거니까요. 롯데관광개발은 오늘 실적이 나올 겁니다. 적자 예상이 되는데 적자폭은 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되죠. 장중에 체크하시고요. 일본인 관광객들이 들어오면서 카지노 쪽이 좋았다라는 겁니다. 일본 방문객 GKL은 말합니다. 거의 1100% 정도 3분기에 늘었다라고요. 칩 구익인
그 칩 구입 금액인 드로백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 160% 늘었습니다. 그리고 파라다이스 측에서도 일본 이야기 빼놓지 않았고요. 칩 구입 드로백도 증가했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호텔도 있잖아요. 국내에서 내국인 특급 호텔 수요도 증가했고 여름 성수기 효과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3분기 좋았는데 4분기 더 좋을 것 같아라고 전망합니다. 11월에 한일 무사증 입국 제도가 전면 도입됐었고 지금 이미 4분기가 시작된 상황인데 발표된 10월 데이터를 보니까 VIP 입국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이걸 고려했을 때 실적은 좋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카지노주를 베팅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찌됐건 상반기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나름 잘 버텼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상반기 역시 좀 부진했고요. 하반기 들어서 회복되고 있는 종목들이 꽤나 눈에 띕니다. 어제장 동반 강세를 나타냈고요. 자, 오늘은 사실 전 섹터가 좀 좋은 분위기 보일 거라 카지노주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의논은 조금 약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카지노주를 우리가 꾸준하게 실적이 나아지는 걸로 본다면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같이 체크할게요. 자, 그리고 체크 포인트들 이슈도 있습니다. 네옴 이슈는 끊이질 않네요. 한국과 사우디가 이 농수산, 신산업도 협력한다라는 이슈 속에 게임, 엔터, 바이오, 수소 쪽도 힘을 받을 거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제도 강했죠. 60만 원 넘었습니다. 테슬라발 수주 대박 기대가 된다라는 기사가 며칠 전에 외신에서 포착이 됐고 그게 어제 국내 단독으로 나왔거든요. 단독주의는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좋은 이슈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엔솔 추가 상승 가능할지 봐야겠죠. 그리고 로봇주가 꾸준히 시세 체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정말 뉴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 LA 경찰이 현대차 로봇계 스폿을 치안 업무에 투입한다라는 얘기도 들려옵니다. 이런 이슈들이 작아 보이지만 사실 로봇에 대한 성장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라서 지켜보면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 이슈 담았고요. 오늘은 수정 앵커 휴가로 인해 부재였는데 그래도 시간 많이 잘 채워놨습니다. 17분까지 브리핑을 했네요. 지금부터 남은 시간은 진만쌤과 전략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진만쌤과 뉴욕장의 폭등에 대한 이야기, 기대할 요소와 또 불안한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언제나 주요 일정과 저희 굵직한 이벤트와 함께 해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밤에도 분명 잠 못 주무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기존에 좀 걱정으로 인한 날밤이 아니라 오늘은 조금 설레는 포인트도 꽤 있었거든요. 제가 앞서 준비한 7가지 질문 보셨죠? 네, 맞습니다. 네. 하나씩 세세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가 한껏 높아졌습니다. 방향을 좀 아래쪽으로 잡아갈 것인지 잡아간다면 인플레가 제대로 꺾일지 그 속도도 궁금한데 그에 대한 평 어떻게 하세요? 자, 일단은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산타 랠리를 기대한다라고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단 하나 여기서 빠지느냐 밀리느냐에 따라서 그 속도의 방향성, 속도가 좀 정해질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어제 그리고 지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 7시에 마감이 되는데 이제 선물이 7.8%가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네, 이게 리먼 이후에 최대 상승폭인데 조금 과하긴 합니다. 조금 너무 과한데 그만큼 시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이제 재료가 나왔다라는 거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세이터지 코어 CPI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는데도 그 다른 쪽에서 워낙 이제 많이 빠르게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부분들 좀 만회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추가적으로 이게 또 단발적인 이슈로도 마무리되기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주거비까지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음 12월의 CPI는 이게 12월에 발표된 11월의 CPI는 또 얼마만큼 빠지게 될지 시장에서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최근에 파월 의장이 이야기했죠. 피봇에 대해서 기대하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피보습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들도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승자만의 랠리가 이어지지 않을까. 사실 어제 선뜻 매수하시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빅 이벤트를 앞두고 공격적으로 베팅을 하는 건 사실 어려웠고 제가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일부 시장에서 해지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갖춰 주셔야 네.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그런 이유. 반대로 이야기하면 오늘 CPI가 안 좋았다라면 플러스 7이 아니라 마이너스 7을 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만큼 시장에서는 지금은 시장 대비 우수한 수익률을 기대를 하면은 그 정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말씀과 함께 일단은 긍정적인 요소들과 함께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12월에 나올 CP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기대가 되고 그 전까지 그렇게 큰 이벤트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전만큼의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한국 시장이 그런 방향성을 혹은 속도를 얼마만큼 유지를 해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고요. 오늘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갭으로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 갭이 얼마만큼 지지가 되는지 혹여나 이제 그간 여태까지 있었던 외국인들의 기관들의 현물 매수세가 오늘 매도세로 바뀌면서 오늘 뭐 개인들이 뭐 조단위 매수에 들어오면서 갭을 메우러 가는 과정이 되지 않을지 그 정도만 조금 걱정이 되고 사실 오늘 좋다 하더라도 선뜻 손을 나가기 쉬운 시장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승자의 날이네요. 그동안 그죠, 네. 보유한 사람들의 날. 이제 보유한 사람들이 회복을 하러 가는 과정이거나 아니면은 어제 혹은 이번 주에 베팅을 하셨던 분들이 웃는 날이지 신규 입장에서는 오히려 재미없는 시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선뜻 오늘 오른다고 매수하시는 이제 우를 범하시진 않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연준의 다음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시장에서는 50bp 그리고 25, 그다음에 멈췄다가 11월에 인하 이 시나리오가 좀 유력해지고 있어요. 네, 저는 일단은 12월은 50bp가 될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25bp는 너무 좀 낮고 이제 가파르게 오히려 지금 이때를 틈타서 더 빠르게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너무 과하지도 않고 시장에서는 우호적인 한 50bp 정도로 좀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다음 FOMC까지 단기 랠리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12월 6일 이 조지아주 결선 투표 전까지는 큰 이벤트가 이제 없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좀 이 힘을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고요. 그럼 조지아주 투표 내용에 대해서도 좀 염두에 둬야 되잖아요. 중간 선거 이슈가 사실 CPI로 지금 싹 묻혀버렸는데 저희는 생각은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일단 중간 선거 결과를 말씀드리면 사실 공화당의 완승으로 생각이 됐었는데 민주당이 오히려 이겼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이제 사실 조지아주 결선 결과와는 달리 저는 이제 이번 중간 선거는 민주당의 승리로 끝났다라고 좀 코멘트를 드리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이기는 게 시장에서는 더 친화적이다. 오히려 공화당 쪽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시장에 나오지 않길 바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결과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있지만 오히려 저는 불확실성 해소가 더 큰 호재성 거리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까지 소화를 했고요. 자, 그럼 네 번째입니다. 국내 장으로 초점을 맞춰볼게요. 이 시장이 단기 랠리로 끝이 날지 랠리의 시작일지 뭐 사실 이거는 정말 나중에 시간이 답을 말해주는 거라서 이런 질문 드리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해봐야겠죠. 저희 제작진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일단 샴페인 마시고 숙취는 나중에 생각하자. 오늘의 시작을 상승을 조금 누리자라는 뉘앙스인데 어찌 판단하십니까? 네, 일단 단기 랠리 시작은 맞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는 악재에 둔감하고 호재에 민감한 시장인데 어제 너무나 큰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여준 거. 물론 이제 쇼커버의 영향도 충분히 있겠지만 국내 시장이 반응할지는 사실 여부는 불확실성하고 그간 미국 시장 대비 굉장히 견고한 수익률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걱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이제 한 번 정도 조정이 있은 후에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체력 요소들은 충분하기 때문에 당장 올해 12월까지는 괜찮을 거다라는 그런 코멘트, 즉 단기 랠리로 말씀을 드리고 랠리 시작이라고 하기에는 당장 내년에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요소들 혹은 지표들은 이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호재가 있고 악재가 둔화가 되는 현재 구간에서는 단기 랠리 정도로 한 12월 정도까지 즐겨보자 이렇게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앞서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웃되 조금은 차분하게
왜냐하면 뉴욕장의 폭등이 우리의 폭등이라고 이렇게 부등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기분 좋은 상승을 마주한 건 맞지만 오롯이 그것에 대해서 막 추격 매수하면서 쫓아가자 이런 쪽은 일단은 좀 자제하시면서 하루 이틀 더 봐도 늦지 않을 겁니다. 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어찌됐건 시장에서는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면 반도체냐 2차 전지나 태양광이나 뭐 이렇게 굵직한 섹터를 좀 더 집중해서 대응을 해야 될지 계속 이슈가 나오는 네옴시티 아니면 뭐 애플페이 이런 좀 중소형주 쪽의 움직임들을 봐야 될지 궁금해집니다. 네, 5개나 있네요. 일단은 뭐 하나씩 간단하게 코멘트 드리면 일단 반도체는 좋을 겁니다. 악재가 모두 반영된 주가이기 때문에 당분간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뭐 사실 바닥에서 그리 많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막 그렇게 상승폭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간 많이 빠졌던 이제 중소형 반도체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각장 그렇지만 걱정되는 부분은 돈 멋보는 반도체가 과연 어느 정도의 상승 랠리를 이어질지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상승은 하되 기존에 있던 이제 물려 계셨던 쪽을 탈출하거나 익절을 할 수 있을 만한 구간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카오 아마 오늘도 반등이 세겠죠. 반등이 세겠는데 사실 근본적으로 꺾이고 있는 부분들은 맞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오늘 시장에 플러스 구간이 나오면 저는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친환경 섹터 전 좋습니다. 이미 조정을 겪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금 구간에서 담아보셔도 되고요. 이미 민주당이 어느 정도 중간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내면서 이전에 갖고 있었던 그들의 이제 정책 방향성이 그대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친환경 그대로 가져가시고요. 네옴시티는 이제 뭐 빈살만 왕세자가 어디 호텔을 예약했다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 오기 이전까지 아마 더 시세를 분출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까지 15일로 지금 제가 지금 생각이 기억이 나는데 15일 이전까지 어느 정도 마감은 될 것 같다. 그러나 힘은 세다라는 말씀으로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애플페이네요. 애플페이가 또 이런 시장에서 또 시장이 견고하면은 이슈몰이 즉 신선한 재료 따라서 많이 오르게 되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단발성 이슈에 많은 주가 상승률을 동반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5가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짜놓고도 참 잔인한 질문 랠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5개까지 했고요. 공매도 쪽이요. 지금 뭐 뉴욕에서도 쇼커버 포착 이야기 계속 나오고 당연히 그럼 국내에서도 쇼커버 기대주들을 좀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에 시장에서 낙폭과대 대형주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 내에서 쇼커버까지 더해본다면 어떤 종목이 매력적일까요? 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공매도 쇼커버에 따른 이제 맛집을 찾았다라고 나왔는데 저는 LX 세미콘을 일단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전 상장했나요? 네, 그죠? 그죠. 이전 상장 11월 3일 날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했고요. 이제 코스닥 150에서 이탈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한국 시장에서 공식적으로 공매도가 불가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따른 공매도 쇼커버를 가장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LX세미콘 현재 주가에서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전 상장이 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신용 매매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관련된 그런 이제 이슈로 인해서 좀 자유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오히려 안정적인 수급, 거기 수급에다가 쇼커버까지 기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쇼커버에 정말 가장 큰 수혜가 되지 않을까. 정말 이전 상장을 좋은 시간에 잘했다.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면서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수 많은 종목 중에 LX 세미콘 딸랑 하나일까요? 조금 더 볼 수 있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기대를 해보자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태양광 쪽 OCI도 지금 최근에 또 단기적으로 좀 하락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게 당장 내년에는 걱정이 되지만 당장 지금 현재는 그래도 괜찮은 상황. 거기다가 태양광 종목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OCI도 현재 구간에서 굉장히 부담이 없는 자리다. 오히려 쇼커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까 드렸던 LX 세미콘 반도체 쪽이죠. 그다음에 제가 신재생도 아까 추가적으로 이제 괜찮다고 말씀 부분에서는 OCI를 한번 쇼커버 거기다 추가적으로 상승 랠리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혹시나 이제 오늘 시장에서 잠잠하다라고 하면 이때가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두 종목은 관심을 가져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가지 질문이었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게 또 진만스픽을 대체하는 질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만쌤이 보기에는 지금 오늘 여러 이슈를 반영해서 매력적인 종목은 무엇인지.
사실 이제 종목이 오늘 너무 많이 다 오를 것 같아가지고 사실 맞아요. 종목을 이야기를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안 오른 종목 찾기가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일단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은 일단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줄 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 좀 이제 눈을 돌리게 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이제 셀 3사 중에는 저 이제 삼성 SDI가 저는 이제 상승 여력이 조금 더 계속 나올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 대형주 중에서는 삼성 SDI를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직전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쪽으로 이동을 해서는 저는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 게 워낙 이제 많이 눌리기도 했고요. 그 당연히 쇼커버에 대한 기대감도 가질 수 있는 구간에서 일단 헬스케어 쪽에 대한 미국 쪽 혹은 국내 쪽에 관심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없는 자리다라는 말씀. 그래서 적어도 8만 원 정도까지는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코멘트를 코스피에서는 삼성 SDI를 한 종목, 코스닥에서는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한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서 두 종목을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너무 많이 오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늘 충분히 잡으셔도 될 것 같기 때문에 두 종목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진만쌤과 저희가 AS도 살짝 해봐야 될 텐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좀 체크하겠습니다. LG 엔솔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수익 구간이고요. 롯데케미칼 또 포스코케미칼도 20% 정도 수익입니다. LG 엔솔 어제도 좋았고요. 또 테슬라 관련한 이슈가 전해졌어요. AS 해주시면요. 네, 신고가 어제 알림을 제가 받았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네, 사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순절하신 분이 아니면 물려 계신 분이 없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한 10% 정도의 상승 여력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좀 매매하신 분들이 잘 팔려고 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끝까지 간다 이렇게 이제 의리 매매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더 보자라는 말씀. 사실 근데 오늘 갭상하게 되면 좀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갖고 있는 툴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한 66만 원 정도까지 지켜보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이제 롯데케미칼 간단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최근에 또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단순히 이제 케미칼 쪽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둔화가 되는 구간이 있는데 신사업 부분들이 지금 최근에 또 부각을 받게 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평균 단가가 높으신 분들은 오늘 상승세가 과하지 않고 조정이 또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 매수 충분히 가능하니까 롯데케미칼 한번 좋은 흐름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카지노주도 저희 안 듣고 갈 수는 없어요. 네. 3분기 실적들이 다 전원 괜찮습니다. 양호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꽤나 좋게 발표가 됐고 4분기도 좋을 거래요. 카지노주는 어찌 판단하세요? 네, 뭐 광분지에 대한 원래 기대가 좀 있었는데 일단은 카지노 쪽을 보시면은 2분기 때 사실 조금 위험한 시기인데 잘 버텼습니다. 잘 버텼기 때문에 성수기를 누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자격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공매도 잔고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쇼커버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 안에서 충분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일단은 GK를 탑픽으로 뽑고 싶은데 사실 다 좋을 겁니다. 그만큼 이제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뭐 이제 좀 주가에 대한 괴리율, 즉 상승에 대한 괴리율이 갈리기보다는 다 같이 으쌰으쌰하기 때문에 자기가 본인이 좋아하는 그런 종목죠. 사실 다 으쌰으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선호하는 종목 따라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고 다 상황이 비슷합니다. 주가도 비슷하고 차트도 비슷하고 갖고 있는 모멘텀도 다 비슷하기 때문에 카지노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지금 이제 또 이제 관련해서 외국인들도 많이 지금 놀러 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긍정의 코멘트와 함께 좀 기대해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지노주까지 알차게 전략을 챙겨주셨습니다. 지금 저랑 화면에서 진만쌤의 키 차이 보이십니까? 저희가 둘 다 같은 우유를 먹고 자랐을 텐데 전혀 다른 키를 보여주죠. 시장도 그렇습니다. 같은 재료이지만 반응하는 정도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거 염두에 두시고 오늘은 조금 차분하게 웃어보시길 바랄게요. 진만쌤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